원희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와, 이게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잘 보입니다. 예규님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죠? 언제 시작하나요? 했는데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10시 7분에 했는데요. 대단히 송구합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큰돌이님은 10시 아닌가요? 해주셨고요. 대깔방님은 안혜옥을 국회로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입니까? 방송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서 우리 PD하고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방송 나가고 있습니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환님 안녕하세요라고 답변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생방하고 있는 게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화면으로 보이는 텔레비전이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혹시 PD가 조정할 수 있으면요.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시아님 네 나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권재희님 밥 한 그릇 다 드신다고 늦은 거죠라고 하셨는데 밥 먹었습니까? 저는 밥을 조금 먹고 왔습니다. 오늘 그 밥 한 공기 먹기 운동이 아주 난리였죠. 그렇죠. 조수진 최고위원이 말을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굳이 밥 한 그릇 먹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분이 연세가 이제 한 50 정도 넘었을 거예요.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이제 밥 한 공기를 꼭 먹고 다니자 이런 것이 뭐 가족 단위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밥 그러지 말고 먹어라 이런 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정책으로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번에 너무 좀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런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또 왜 웃습니까? 아니 제가 웃긴 거는 네. 조수진 최고가 오늘 KBS의 라디오에 아침에 나와서 네. 제가 진짜 최초로 공개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알려나가면서 어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다이어트를 거론하면서 밥 한 공기 뚝딱 운동을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웃겨가지고 단순히 생각하면 밥 한 공기 뚝딱.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면 나와 생각이 같으면 따라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무엇을 하라고 한다고 국민들이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하라면 말을 듣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아이의 자기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국민들한테 밥 한 공기를 먹기 운동하자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다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본인은 국민들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수진 의원한테 제발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알아는 듣나요? 본인 그 실천 좀 하고 있습니까? 그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모범을 보여서 살고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본인의 수준에서 그것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타고난 천성일 수도 있고 정치를 잘못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소속된 정당의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밥을 먹고 말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한 공기씩 더 먹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뚱땡이들은 뭐 이제 이런 표현도 등리님이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고소득 직장의 날씬이들은 저소득 직장의 쌀 소비 걱정 없을걸요. 밥맛 조수진 최땡땡땡님 북한 같은 발상 허리 안 펴기 운동 같어라고 스카하덴 크로우님이라고 해주셨고 하는지님도 수진아 밥만 먹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는 이런 발언들이 저는 그냥 웃겨요. 요즘 웃깁니다. 그냥 너털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에 많이 웃깁니다. 개그 같아요. 진짜 봉숭아학당 같아요. 오늘 스픽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치든 경제든 질문이 있으면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지금 전주월 재선거 투표율
또는 득표율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서 네. 과연 누가 전주 의뢰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은 안혜욱 씨입니다. 안혜욱 기호 7번이죠. 이분이 지금 이제 출마해서 선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득표율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 또 민주당에서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도 나와 있는데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예. 아마 투표율이 지금 26.8% 정도이니 개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저희들 방송 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공유를 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 창녕의 군수 후보가 성기우 후보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지영 씨라고 또 도의원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죠. 이제 이분들도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경남 창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중도 퇴진을 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고 여당 성향의 후보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예. 민주당 후보도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9시 30분 현재 경남 창녕 투표율은 저쪽은 무려 높네요. 57.5%니까 야. 일반적인 우리 투표 때와 거의 유사할 수도 있다. 그쵸,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인데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중간중간에 개표 집계 사항이 나오면 PD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네,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다 끝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죠. 1시간 안에 올라가봐야 뭐 한 최대한 10% 올라가고 뭐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신명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지영이라고 했는데요. 우서영 후보라고. 우서영. 우서영 후보인데 제가 네. 직접 그분 얼굴까지 이제 방송하는 걸 제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턱파원 양 박사 연결해봐요. 궁금. 전화해볼까요? 특파원 양 박사 조금 이따 지금 해볼까요? 연결해보고요. 이따 왜냐하면 할까요? 양 박사님은 본인의 의견을 객관적 사실로 약간 착오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 득표율을 한번 보고 양 박사님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스픽스 보면서 밥 한 그릇 더 먹어야겠네라고 해주신 랑님, ROCK님, 예, 드시지 마세요. 밤 10시 넘어서 드시면 다 살로 가는데 혹시 몸이 너무 허약해서 살을 찌워야 하시면 지금 드셔도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니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리도스 오브타임. 자, 이거 무슨 뜻인지 빨리 보내주십시오. 우리 영어가 짧아가지고요. 코리도어스 오브타임. 예, 코리도스 아니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 잘 읽어주시고요. 바람꽃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스픽스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힘내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4월 오늘이 5일입니다. 4월 5일인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은 아직까지 비가 오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날씨 뭐 상황도 기상캐스터가 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역 인근입니다. 공항대로인데요. 여기는 지금 오늘 온종일 비가 내리다가 조금 전에 보니까 그쳤습니다. 비가 일단 그쳤습니다. 근데 비가 이번에 올 때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와서 해갈은 아니라도 진짜 땅은 좀 촉촉히 적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불 때문에 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비가 뭐 이 정도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게 기후온난화 영향입니까? 어떤 거예요? 봄 되면 원래 가뭄이 오긴 하지만 올해는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있었던 화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 탓도 있겠습니다만 예. 산불의 경우에는 뭐 실제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예. 대부분 뭐 이제 흡연이나 이런 경우겠죠.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서울에서는 인왕산 화재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그 화재 중에 서울 지역에서 있었던 인근 산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산 중심에서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났던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종락님 반가워요, 성님 해주셨고요. 아이고 관상가 양반님도 멀리서 들어오셨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국힘은 개그맨들 밥그릇 빼앗지 마라라고 하셨고요. 신명철님 다시 한 번 더 글 올려주셨는데 창녕군수 성기호 후보님, 경남도의원 우서영 후보님 당선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박미경님은 약간 아재 개그신데요.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밥 먹고. 뭐 그렇게 왜 갑자기 글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제가 읽지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라고 해주신 분 있고요. 아까 울산에서는 비가 온다. 그제는 비 그쳤어요. 부산도 비 그쳤다고 투율님이 올려주셨고 염정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평택도 끝났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이제 다 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 스픽스몰에서 글램무어 저걸 사신 분이 글을 올려주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좀 찾아보겠습니다. 루키님께서 선크림 예쁜 파우치 오늘 받았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스픽스 앞으로 더욱 흥하길 바랍니다. 예, 보내드린 파우치백하고 또 우리 선크림 잘 쓰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루키님. 그리고 이나경님은 두 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주위 사람들 말에 얼마나 웃었던지 언제쯤 우리들이 나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나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국가의 지도자를 좀 이렇게 후원하고 또 밀어주면서 응원하면서 가야 하고요. 또 좋지 않은 나라일 때는 그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화면 앞에 있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 이제 걱정을 하지 말고 사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걱정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계속 마주쳐야 할 현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느냐. 화가 날 때는 과감하게 욕하시고요. 또 칭찬할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하면서 정치에서 떠나지 마시고 정치 주변에서 항상 정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 정치와 함께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변치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선크림 언제 올까요 하셨는데 아마도 파우치백이 어제 나와서 그제 나왔다고 뭐 하던데 어쨌든 빨리 보내드리고 있을 겁니다. 좀 믿고 기다리시고요. 지금 이게 아까 한 5분 전 댓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걸 누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게 유튜브 환경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 배우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기자 생활할 때는 제가 늘 그 노트북 달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막 치고 했는데요. 요즘은 실제로 태블릿 같은 거 있어서 잘 쓰지도 않고요. 거의 다 메모 간단히 하고 빨리 캐치하고 의견 내고 정리하고 예. 또 업무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유튜브 환경이 좀 어리석게도 잘 모릅니다. 아니 어리석으신 건 아니고 아니 이게 근데 신인규 TV에 신인규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들어오셨네. 스하. 야, 제가 오늘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가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신인규 요즘 변호사에게 아니면 신인규 애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낮 12시에 티키타카라고 박영식 앵커 진행을 하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신인규 변호사가 나와서 젊은 감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토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응원의 댓글도 많고 엄청 많대요. 또 우리 PD가 야 이게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네.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긴장이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알아요? 예. 왜 걱정이 됐겠어요? 아니 뭐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월화수목금 방송할까봐 아니, 걱정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00회가 6,000회 올라간 거를 이게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하기에는 3만 회가 6만 회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닙니다. 3,000회가 6,000회 정도 조회가 된 것은 그 프로그램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회를 2배로 뛰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아니 야, 이제 이게 대표님 6,000에서 12,000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럼요. 이제 그러면은- 또 6,000에서 또 12,000 될 거고요. 이나경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관상가 양반님은 저기 벨기에 브뤼셀에 계신데 한국 부모님께 선크림 파우치 주문해 드렸는데 이야. 오늘 받았다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아마도 우리 상품도 좋긴 하지만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따님이 직접 결제해서 이런 좋은 선물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으니까 대한민국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품보다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쏟는 정성에 아마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광고가 있죠. 광고는 원래 앵커 출신이 좀 읽는 게 더 멋지겠죠. 천연 성분 선크림, 연꽃 추출물, 저자극 진정 성분, 절대 따갑지 않은 선크림, 스픽스 글램모어, 1+1 2개 26,000원, 2+2 4개 5만원, 스픽스 파우치를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아, 4개 살 때 스픽스 그렇죠. 파우치. 4개 살 때 스픽스 파우치를 증정해드립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백탁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크림을 얼굴에 막 바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새하얘지고요. 눈이 가끔 이제 막 따가울 때가 있어요. 땀나고 이러면 녹아내려가지고. 근데 글램모어 선크림은 제가 직접 보장하는데 제가 등산도 자주 다녀가지고 저걸 발라보고 등산을 갔는데요. 안 따가워요.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애기들 피부에 바르는 성분으로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꼭 한번 써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강추. 지금 박영식 앵커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잘 팔릴까요? 예.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해서 예. 강매를 하면 더 잘 팔릴까요? 강매가 더 잘 팔릴 수 있다. 이제 이런 홍보보다는 강매가 훨씬 잘 팔릴 수 있고요. 아이고 지금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스픽스는 사랑입니다. 중도 합리 정치인들의 편안한 집입니다. 집이랍니다. 집. 감사합니다. 네, 국바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회의적입니다만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튼 신인규 대표가 노력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바세는 전국의 회원들이 5,000명 이상이 되고요. 신인규 변호사가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헌신 희생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늘 박수를 보내는데 시방쇼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시사방망이쇼라고요. 네, 여러분 욕 아닙니다. 시방쇼. 리을 아니고 이응입니다. 시방쇼. 예, 시방쇼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도 구독, 좋아요 하시면 개혁보수 진영의 대표자인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신 변호사의 소신 중에 하나 개혁보수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고, 아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과 경쟁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뽑더라도 결국 더 행복해지는 이제 이런 좋은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이런 의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인규 변호사한테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강요를 어떻게 하십니까?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 아 그러면 뭘 더 큰 행정가로서 거듭나는 겁니까? 이제 국회의원 위에는 이제 시장, 도지사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기왕의 정치를 시작하면 대통령 꿈을 꾸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원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이 포부를 가져야만 불의, 비상식, 모렴치를 보고도 바른 이야기를 하지, 국회의원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는 결국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따라가야만이 생존하기 때문에 예.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작은 소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꿈을 꾸면 높은 자리에서 더 좋은 나라를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이런 포부를 크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글램모어 광고하는 순간에 바로 끼어들게 해서 제가 강매를 하면 좀 더 잘 팔린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그냥 제가 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이미 댓글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여기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나 등산 자주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글램모어가 판매하고 있는 저 제품이 시중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파는데 품질은 절대 절반이 아니라 예. 품질은 2배,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스픽스 글램모어를 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스픽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도 글램모어에 양보하세요. 네. 예. 김이 안 생기게끔 선크림 또 자주 바를 날씨가 이제 옵니다. 자, 신인규 그만 놀려주세요. 완타치님, 송파에서 뭔가 한 번 떨어지지 않았나요? 낙선에 대해서 후벼 파는 거는 반칙입니다. 송파구청장에 나갔다가 낙선을 하는 경험이 있는 신인규 변호사이지요. 신 변호사 하여튼 열심히 파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다경님, 스픽스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스픽스 글래모어는 네이버에 스픽스 글래모어를 직접 치시면 되고요. 스픽스 선크림도 나오고 글래모어로 쳐도 나오던데 그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김진선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스픽스 최고예라고 해주셨고요. 보따리님, 광고는 비주얼이야. 아, 야, 저거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광고를. 그런 것 같네요. 네. 야,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앞에 이걸 채워놨잖아요. 아, 이거를 지금 이거 PPL로. 그러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게는 지금 있는 줄 알았어요. 왼쪽에 그렇죠. 그 패널 그 판넬이 있는 줄 알고 저도 지금 왼쪽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비교해드려야겠다. 비교. 저걸 우리 회사 PD가요. 저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 있는데 왜 자꾸 카메라 잡을 때마다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게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노무현 판넬입니다. 술래길도 노무현 술래길 판넬이고. 판넬인데 지금은 저렇게 화면에서 이제 광고를 내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홍보 이런 거를 PPL로 이렇게 세우는 방식보다는 지금 이미지로? 저희들이 주요 채팅이라고 올려놓던 채팅창을 열어놓듯이 이미지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 카메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제 촬영할 때 편집 기법으로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 부분 활용하시면 오히려 홍보하는 효과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나경님,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스픽스 글래모 들어가셔서 구입해 보시고요. 나눠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50분. 오, 많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네요. 지금 오늘 1000명 가면 이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은 뭐 몇 명인지 정해주세요. 자, 그럼 800명 가겠습니다. 800명. 800명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그 전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우리 닉네임 정하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닉네임. 그래서 닉네임을 오늘 정하자 네. 이런 생각인데 어때요? 네, 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본인의 닉네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지난주부터 스피커를 많이 밀었죠.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 예. 다수를 가지고 스피커. 그러면 스피커라고 하고. 스피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스피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스피커라고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번에 무수히 많은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스바라시 막 이런 게 너무 뭐랄까 웃으려고 만든 닉네임이 많아서 진지하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스피커라는 게 가장 반응이 좋더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스친자들도 있었다. 스친자들. 예. 스친자들. 스친자 이제 스피커 친구들 스친자도 좋고요. 스친자들 스피커 요 정도. 완타치님이 오늘 이제 첫 질문 주셔서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완타치님의 질문은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완타치님의 질문입니다. 자꾸 완타치님은 왜 완판치 쓰리강냉이가 자꾸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완타치님, 국힘은 왜 전광훈한테 쩔쩔매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놀라시죠? 두 번째는 동원력이죠. 조직력이죠. 이미 정치 세력화가 돼 있는 집단이니까요. 지금 정광 목사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그냥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비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 마음에 들고 이러잖아요. 50만 원씩 줍니까? 아이고 참 50만 원 무슨 50만 원. 합의하라고 100만 원씩 줍니까? 100만 원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무슨 1000만 원. 더 줘요? 수천만 원씩 주고요. 많게는 1억 원도 줍니다. 야, 본인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충성하는구나. 와. 자, 이것은 이제 이면에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그 성금이나 모금 이런 걸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도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익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식이고, 예. 두 번째는 국힘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표결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당원 투표가 100%잖아요. 당백이죠. 예전에는 이제 당원이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국민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는 당원 투표로 다 옮기고 나니까 결국 책임 당원을 누가 몇 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건과 관련해서 정광훈이 뭐 우파 통일을 했다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런 망언을 퍼부었을 때 왜 정광훈 앞에서 그렇게 했느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것이 정광훈은 자칭 뭐 2, 30만 표, 적어도 한 8만 표 정도 된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밀어넣었던 당원이 실제로 충성도도 높고 표결 참여율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명, 이거 84만 명이 했죠.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무시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8만 명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 수석 최고인 김재원 최고가 17만 표를 얻어가지고 수석 최고가 됐으니까 17만 중에 8만이 이제 전광훈 목사표라고 가정한다면 9만 정도의 표가 이제 일부 당원들의 표가 되는 건데 10만만 얻어도 저 태용호 최고가 한 10만 얻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표가 뭐 8만 명이라 하더라도 다 반영해야 됐겠습니까만 5, 6만 표 정도 구체적으로 투표율과 득표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망언이 아니고 네. 사실 왜곡에 완전히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도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이번에 대구시장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욕을 들었잖아요. 이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식 뭐 탄핵시켜만 이랬나요? 쫓아내야 된다 그랬나? 그렇게 내가 없었으면 너가 어떻게 지금 정권 잡았는데 지금 이 자식이 이따위 소리 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내라 이렇게밖에 안 해요.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우질 않아요. 무섭죠. 두렵죠. 두 가지죠. 하나는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세력이 구체적으로 당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척을 졌을 때는 반드시 뭔가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계속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잖아요. 이거 무시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당대표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대통령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민주당 원래 지지 안 했고 국힘의 콘크리트 지지층 30%는 그대로 지지한다고 보면 그 중도층 40%는 지금 뭐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총선에서 드러날 텐데 그러면 지금 김재원의 망언, 태영호의 망언, 오늘 지금 조수진 의원의 밥한공기 뚝당 황당무계한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최근에 1,000원 학식 큰일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가서 외교 완전히 망조가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문시장 가서 민생 행보를 한다. 야구장에 시구한다. 이제 이러면서 제주도는 또 가지 않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김재원이 또 망언을 해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총선에 가면 제가 계속 예측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은 필망이다. 국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정광훈 목사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하고 갈 것이냐. 저는 용인하고 가면 망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판을 할 텐데 그 비판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정광훈 목사의 저런 발언과 또 국힘과의 연관관계, 정치인과의 또 이런 상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이성적인 공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성적인 정당이라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당이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라고 가정하고 전광훈이라는 사람과 결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일단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여야 하고요.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실 이 종교라고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전광훈 씨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은 네.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단 판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는 예배라는 것은 진짜 예수를 기리기 위한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 팔아가지고 본인의 정치 세력화만 하고 돈벌이에만 혈안돼 있는 그런 극우 집단과의 결별을 공당이 해야 우리 정치가 건강하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전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 본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망하고 싶으면 뭘 못해. 홍준표 시장이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저렇게 이제 다투고 약간 그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홍 시장은 가까운 또 종교 단체가 있죠. 신천지. 그러니까요. 신천지.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종교 단체와 결탁 또는 뭔가 이렇게 커넥션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구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뭐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표로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국힘이 지금 하고 있는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루님 육퇴하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한참 전에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하루님께서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 김준일이 그 저기 방송 나오시는 분께서 정광훈이 아무 잘못 없다고 했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설마 뭐 예. 잘못 들으셨겠죠. 설마요. 김현우님은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제 삼촌이라고 하셨는데요. 전계와 삼촌 민주당 얘기도 해주세요. 민주당은 저희가 웬만해서 주제로 안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 내린다. 네. 지금 상황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데 어떤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현 포괄적으로 하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진단해달라, 아니면 이재명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해달라, 아니면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라는 판단을 해달라, 아니면 민주당의 거기 식물들, 예를 들면 이제 수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주시면 우리 전계환 평론가와 제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준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성렬이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 1000명 만나보면 한 명도 힘들다. 제가 일단 농담으로 먼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안준석 선생님,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아요. 1000명 정도 만나보면 아마도 지금 한 250명 정도는 맞습니다. 예. 열성적으로 이유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00분 정도는 끌어내려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여전히 한 250분 정도는 250분 정도는 150명이네요. 150명 정도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아마 이분들이 다음 총선에 가서 나름대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지금 10시 4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주 쪽에 보궐선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개표를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저 한상문 PD가 지금 담당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좀 잠깐 올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 개표율 검색해 보면 되죠. 전주 개표율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이쪽에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람슈타인님은 스픽스에서 찾은 시사보물 전계환 배군기 두 분은 진짜 반짝이시는 듯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빠졌어. 일단 내하고 배군기 국장님을 비교해 주셨는데 람슈타인님 저는 아직 뭐 사실이 아니라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저는 해주셔서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예, 이혜경님은 대구 분들도 윤씨 지지 철회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부정평가 한 60% 정도라고 했는데 보타리님은 부정평가도 61%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만님은 오늘 조응천 헛소리 진단 좀 해주세요. 이거는 좀 얘기 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메모를 해놓고. 조응천 헛소리. 근데 개표율이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자, 지금 그 개표율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PD가 알아보니까 우리는 좀 네네. 일단 스픽쇼 방송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그리고 우리 동네 사천도 줄리 모지리 팬이 대다수예요. 제니 유님은 경남 사천에 계신데 김건희 여사 팬이 많다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표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김경만님? 개표율 100%가 되면은 뭐 결과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이번 건은 저기를 안 하죠. 그 뭐지? 예. 사전 조사 이런 걸 안 하나? 예. 한덕수도 사고 쳤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일 겁니다. 어제였나? 오늘인가? 오늘 저기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데 총리,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지고 저는 그 장면은 보고 좀 이해는 해줘야 되겠더라. 그게 실수. 그러니까 완전 실수. 완전 실수라서 그거를 본인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자기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독도 일본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저 B612님이 좀 주셨는데 전주월 개표 방송 채팅창 분위기는 7번이 우세하다고 일단 하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개표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 삼촌 종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분의 질문 자체도 날카롭기도 하고요. 원터치님도 종천 검사 출신의 김현장 청와대 출신 어쩌다 민주당 의원이 되어서 이번에 자리 안 주니까 계속 저러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참 조금 이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진사분들이 다른 프로에 나오셔서 김건희를 VIP2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가 막혔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루키님, 루키 감사합니다. 루키님 아까 좋은 글도 올려주셨는데 지금 또 저희들한테 슈퍼챗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종천 의원의 헛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하고 갈까요, 그냥? 루키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제 이거 이모티콘도 보내주셨는데 거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월드컵에 우승하면 주는 막 황금컵을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스픽스 공식 계정으로 나왔네요. 재보궐선거 개표 시작. 전주울 투표율이 26.8%다. 예, 그렇구나. 이제 아까 그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PD님 조금 더 나가서 누가 몇 표씩을 얻고 있는지 초장 판세가 어떤지 그렇게 좀 판단해. 김기현님 감사합니다. 김기현님은 어디서 이렇게 또 귀하게 저희들에게 선물을 해주십니까? 감사하고요. 종천님 이야기 조금 할까요? 예, 오늘 조응천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아니 완타치님 또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종천 의원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이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사건건이 이재명 당 대표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단도직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맞는 말인데요. 10%좀 맞는 말이고요. 틀린 말인데요. 90%는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어떤 사안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나눌 때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나쁜 것과 덜 나쁜 것과 덜 나쁜 것과 그리고 중간 것과 좋은 것과 좀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들이 있듯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검찰의 부당한 수사.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모든 잘못은 크기만 다를 뿐이지 성질은 똑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10개로 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는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잘못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잘못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의 행위 자체가 0과 100의 싸움이 아니에요. 속성이 51대 49의 싸움이고 50.1대 49.9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50.1을 얻으면 그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설사 그런 권한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49.9%는 이 사람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1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정하자는 것이 우리 투표 제도의 특징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재명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원인 제공을 했던 수사가 과도했던
무엇이든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일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그 구속 요건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기소만 하면 끝이야라고 해서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것을 사건화시켜서 계속 가고 있는 그 사실, 이 동일한 것이냐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제가 보수 정치인 또는 보수 정당을 비교적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평론가들에게도 제가 묻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사건과 검찰의 그 폭력적 불법 수사는 이것은 다르다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100%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설사 성남시장에 또는 도지사 시절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의 강압 수사나 폭력적 수사에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재명도 결국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똑같다, 모든 것은 같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죠, 종천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냐는 거예요. 박영식과 내가 너무 잘못해서 싸웠어. 둘 다 뭐 한 놈이 때려서 한 놈이 맞고 치고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덜 잘못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두 놈 다 잘못됐다, 이렇게 재수함자가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당연히 그 말은 약자가 손해고 강자가 이기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보고 불의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이겁니다. 1g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누가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을 구분하고 판단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둘 다 잘못된 걸로 가는 순간 강자의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자가 한 행위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재명 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놈도 잘못됐고 이놈도 잘못됐는데 다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말을 인정함으로써 더 잘못된 놈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정당화되고 덜 잘못된 놈은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를 보는, 이것을 우리가 방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도 똑같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런 평론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국힘은 그렇게 몰고 감으로써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여론몰이 하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9.9%가 있죠. 50.1% 아닌 사람이 있죠. 그 49.9%에 의존해서 그거를 여론몰이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정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종천 의원이 하고 있는 행태는 본인이 사적 영역에서는 그것이 똑같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방식으로 이재명 탓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잘못됐지만 이재명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 편이냐? 권력 있는 놈 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양비론을 선택함으로써 집권 세력이나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종천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소위 이제 민주당 내에 식물로 분류되는 분들, 즉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뭐 수박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정기한 평론가님의 말씀에 저도 100% 1000% 동의하는 게요. 뭐 저는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죠, 그분들한테. 그러면 현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체제하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그러면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그 수사의 방식에 또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영장 청구 사유서에 담긴 내용들도 다 동의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건지, 뭐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것도 막 나오고 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77.7% 가장 높은 득표율로 선출된 당대표를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형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한 그 행동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뜨겁게 우리 정기한 평론가가 얘기하는데 효리부동님 감사합니다. 또 있어. 관상가 양반님 감사합니다. 하루님 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인사가 너무 박력 있고 관상가 양반님은 이 얘기 하셨어요. 예. 조수진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꼭 읽어드려야 되는데 전 평론가님이 파이팅 있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안 끊었어요. 자, 조수진은 간장게장 전국민 보급 정책을 실시하라. 밥도둑을 적극 활용하라. 이거 왜 이렇게 썼나 봤더니 밥 한 고기 뚝딱 캠페인을 하니까 밥도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밥도둑을 주란 얘기지. 아, 지금 이제 버퍼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버퍼링 생기는 걸 지금 우리 PD들도 확인을 지금 기술 감독하고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버퍼링이 생겼다면 본인이 자동으로 이걸 맞춰 놓으면 된대요. 혹시 고화질로 보시는 분 있으면 자동으로 돌려 놓으면 큰 버퍼링 문제가 생기나요? 없다고 하는데 자, 지금 버퍼링 우리 생기고 있습니까? 오디오상 문제가 없죠, 기술 감독? 문제 없죠?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버퍼링이 생기는 분은 혹시 본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환경 설정에 가면 고화질로 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자동으로 설정하면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송출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바깥에서 아마 KT나 이런 데 통신망에서 걸려서 버퍼링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조절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버퍼링 잠깐 지나간 거죠? 예, 강성환님 네.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아우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 스픽스에서 출범하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연속성을 가져가는 가장 큰 필수 조건은 스픽쇼가 되어야 된다. 네. 동접이 1000명을 넘지 않는 방송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늘 강조하는데 저희는 이제 1000명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예, 같이 일어나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익숙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스피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서친자들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긴급 제안 하나 해보려고 해요. 예. 우리 언제 날을 한번 맞춰가지고 예. 서울에서 등산이든 아니면 우리 스픽쇼 애청자 여러분들, 애독자 여러분 또는 이런 분들하고 산악회가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일단 모임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또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스픽쇼를 생방송할 때 이 스튜디오에 적게 들으면 한 5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모시고 방송을 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잠깐 본인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편집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듣는 PD들이 카톡 왔는데요. 뭐라고요? 사고 치지 말라고요?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말라. 아니요.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리 스픽쇼 동호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누군가가 동호회를 좀 주도적으로 만드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좀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시고 있는 일을 홍보하시겠다는 게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은 안 되지만 우리 프로그램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재희님 공개 방송 얘기하셨는데 많이들 하시죠.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점이 무르익게 되면은 계획을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공개 방송 좋아요. 아이고 또 김경만님 감사합니다. 김현우님이요. 실제로 굉장히 이 남다른 정치 평론의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현우님이 굉장히 긴 댓글을 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김현우님의 댓글입니다. 그 사이에 또 예. 김현우님, 내 학창 시절 괴롭힘 당하고 맞는 친구를 보다 때리는 놈에게 하지 말라 했지만 계속 때려
내가 때리고 학생부 불러가서 쳐 맞았다. 내가 가해 학생인가? 아니면 괴롭히고 끝없이 때리고 그러한 놈이 잘못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 국가가 학폭하고 권력을 이용해 법과 돈의 힘으로 정당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 특히도 일본에게 이런 측면이 통탄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해봤고, 저는 뭐 가해 자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가해를 해본 적은 없고, 학폭 같은 거 당해보고 또 선생님한테 많이 저희들은 좀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맞을 짓은 아닌데 엄청나게 뚫게 맞고 나면 어디에다가 이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사실 그런 경우도 많고, 저분은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정의롭게 자신의 친구가 저렇게 뚫리게 맞는 걸 보고 오히려 그 가해 학생에게 이제 맞짱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본인이 더 뚫리게 맞았다는 것인데, 참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까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규님이신가? 김현우님. 김현우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던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또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자신을 아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키우는데 크게 기여한 원동력,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정치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이 더 잘했고 덜 잘했고라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이 네. 비록 실수를 좀 했지만 옳은 행동의 총량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낮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감도 있게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할수록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개인의 문화적 품격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얼굴은 가해자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빵 터지셔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괜찮은 모델이 하나 나왔네요. 방자유리님이 닉네임 하나 더 추천해 주셨는데 예. 스픽사이다. 근데 스픽사이다. 너무 길어서 스픽사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고 예, 또 스픽사이다 사이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사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좀 말이 길긴 하다. 실제로 제 얼굴은 거의 가해자 얼굴이 아르다님이 크기만 좀 건데 얼굴은 가해자이다. 제가 피해자였는데. 야, 그 도성양님, 양도성님 고맙습니다. 동접 2,000명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960명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유포떼님, 와니님은 힘도 세시게 생기셨어요. 유포떼님 실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씨름 선수를 해가지고요. 지금도 힘은 약간 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B612님, 학창시절 센놈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 더 센 놈에게 가해자 때려주라고 했어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김기현님은 전 저번 주부터 미는 스피치라는 스피치님들 안녕하십니까? 스피치님, 예. 스피커. 서사님도 계시고 스사. 방자유리님 반갑습니다. 안준성님, 배운 게 사상이 빌리면 뭐가 모은 건지 너무 힘듦, 단지 말을 못하종 이렇게 했고요. 스픽사이다. 스피커스도 나왔습니다. 스피커스. 자, 김진선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주월 보건선거 판세 예측이라고 김태균님 올려주셨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지금 판세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로 양문석 지금 그 우리 박사님한테 전화 연결이 되면 직접 혹시 술자리에서 우리한테 욕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녕군수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탁정희님은 아무리 해도 슈퍼챗이 안 되네요 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탁정희님은 그냥 선크림 왕창 구매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감사합니다. 선크림 구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보타리님은 우종삼 1위가 37%, 우종삼이라고 하면 아마 이 후보가 창녕군수 쪽입니까? 후보 한번 봐주세요. 와, 갑자기 이재희님, 풀꽃향기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슈퍼챗이 엄청 엄청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오늘 어떤 일이신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지 예. 혹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시기시기 자칭 스픽스의 수돗물 저 틀면 나온다고요? 아. 피곤하실 만도 한데 늘 밝은 모습 열심히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재희님은 어디서 보내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재희님은 지금 이 댓글 보내주시는 지역은 어디신지 한번 올려주시면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풀꽃향기님도 댓글 주시면 풀꽃향기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정말 좋죠. 풀꽃향기. 풀꽃향기. 사연이 좀 있으신가요? 풀꽃향기는 풀꽃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 들꽃의 향기 이런 것인데 닉네임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아르다님은 저도 슈퍼챗 안 됩니다고 하는데 아유 안 이것은- 되시면은 뭐 그냥 댓글만 많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네. 지금 100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그 영상 클립에 좋아요가 좀 적대요.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실시간 영상이 이제 추천으로 많이 좀 돈다고 합니다. 지금 좋아요가 지금 6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니 그 다시 저기 리셋하시면 돼요. 리셋하고 제가 리셋을 해야 되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보니까 좋아요가 669분. 그렇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예. 검은 차차님, 아이고. 이재희님은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해운대에 계시는구나. 야, 부산 해운대 바다 올 비도 오고 바닷가 풍경 너무 좋겠네요. 부산은 덥지예. 부산은 덥습니까? 덥습니까? 떡수 덥습니까? 김현우님이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방향의 느낌을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금판사와 대기업 국회의원 등 친일 청산에 앞장서 주시길. 김현우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작년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지금 결과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엊그저께 작년에 이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후원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개인으로 예. 후원금도 그 창녕군수 후보께 드리셨어요? 보내드렸는데 어. 깜짝 놀랐죠. 그냥 이제 이렇게 우리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녕군수가 이렇게 하니까 지인 찾기도 하고 뭐 네. 선거 운동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해서 네. 보내드렸는데 네. 바로 문자가 와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거의 자동 비슷하게 문자 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카톡으로 또 어떤 분이 또 해서 아마 자제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고맙다고 왔길래. 근데 제가- 창녕이 잘 돼야 될 텐데 창녕이 또 어렵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이 올라오네요. 예, 지금도. 어찌됐든 뭐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또 그 결과는 민심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또 생각은 하고요. 유포텐님, 디폴트 애니웨이님, 강복식님, 김영규님, 탁정희님, 김태규님, 투율님, 비니비니님 오셨네요. 그리고 풀꽃향기님은 여수에 계시는구나. 네, 여수에 있는데 더 재밌는 말이 옆에 또 있네요. 여수에 계신데 순창에 순창에 전원주택도 전원주택이 있고. 그러면은 부자. 여수면 전남이고 순창이면 전북 순창이잖아요. 남북으로 집이 다 계신 분이구나. 혹시 순천을 얘기하신 건 아니죠? 조종욱님은 전남 순천에서도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여기는 금은 차차님, 여기는 조정식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조정식 의원이 정책위의장했던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이 경기도 경기도 어디시죠?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의 지역구를 다 외우진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 의원은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좀 이름을 아는 게 어딥니까? 존재감이 굳이 그렇죠. 우리가 조정식 의원님의 지역구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조정식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전주도 지금 한정우 후보가 1등이라고 하는데 한정우 후보가 어느 당 후보인지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풀꽃향기님은 전북 순창에 이제 집이 전원주택이 있고 지금 현재 사시는 데는 여수인지 아마 여수인 것 같습니다. 여수 좋지요. 금은 차차님은 시흥이시군요. 시흥. 죄송합니다. 금은 차차님이 조정식 의원이 시아오가 있는 시흥의 지역구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시흥이시구나. 지금 김영단님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요 앞에 계시네요. 무슨 여기 당입니까? 오셔가지고 손 한번 들고 와주십시오. 혹시 정말 이 근처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라고 김영단님 남겨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앞에 오시면 영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속삭여주고 가세요.
창녕이 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죠. 네. 자, 창녕은 무조건 어찌됐든 빨간당이다. 선거 때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러면 직접 우리 창녕에서 선거운동 엄청 고생하셨던 근데 결과가 지금 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연락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몰입 중이님 신길동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양도성 선생님 전남 곡성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조연수님 경기도 시흥시 보타리님은 스튜디오 어딘가요? 커피 사드릴 수 있음? 야, 이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니야? 커피 사드릴 수 있다. 예. 여기 스튜디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예. 발음 맞습니까? 등촌동입니다. 등촌동이고요. 가양역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CGV 등촌이죠. 예. CGV 극장이 있는 건물 1층에 저희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방자유리님은 강서구 덕원여고 출신이시다. 반갑습니다. 아, 강서 구민, 강서구 출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자유리님은 혹시 방자그릇 쪽으로 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겠죠? 닉네임에 너무 큰 의미를 또 부여하시는 거 예, 아닙니까? 임마누엘님은 인천이시고요. 강소만인 경상도 역시 힘들고 예, 제가 힘듭니다. 발음이 하여튼 이 안 되는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사샤이님은 여기는 포항입니다. 그리고 줄리제이님 춘천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전국 팔도강산에서 이렇게 쭉 해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서픽스에서 우리 관리자인 우리 PD가 이제 올렸는데 안혜욱 후보가 4위고요. 5위 강호서 6위가 김광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ABCDFG 알파벳님은 강동구 둔촌동 둔촌동 둔촌 주공아파트 유명하죠. 아 그쪽이시구나. 거기에 계시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강서구 거기는 예. 강동구고요.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지역구를 밝혀주고 계신데 와다다다님은 염창역에서 전철 타고 집에 왔다. 근처 지나가셨네요. 그리고 SK님 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안혜욱 당선을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비엔나라고 하면 비인을 비엔나라고 하지 않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저는 유럽 오스트리아를 안 가보기도 했지만 그쪽 지역을 잘 저는 몰라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잠깐 가보긴 했는데 어쨌든 비인까지는 못 독일 갔는데. 옆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독일하고 있고 이탈리아하고도 저 북부에 가면 같이 걸쳐 있는데, 야 여기 지금 그 에이미 차님은 와 강서구였어요. 거기에 오래 살다 미국 왔어요 했는데 에이미 차님은 미국 어디에 계신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리고 에이미 차예요? 아미 차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미 차입니까? 그 우리 검은 차차님은 내발산동 화공역상 출신이시고 맥가이버님은 파주 탄현에서 주셨고요. 리나님은 광진구야라고 했는데요. 내가 약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불만 있을 때 있어요. 예. 서울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보내세요? 뭐 서울 광진구예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근데 부산은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예요 하면 중구라고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은 약간 그런 장점이 있어요. 수박이 조아님은 대구는 없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김영희님 강서구 발산동 반갑습니다. 수박이 조아님은 대구시 수성구네요. 저도 수성구인데 보타리님 오스트리아에서 주셨고 별빛님 SK님 맞잖아. 영어로 비엔나고 독일어로 비인 맞습니다. 이렇게 빈인데 제가 그 아버지처럼 모시는 신부님께서 가톨릭 신부님께서 독일 이제 빈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충북 충주도 계시고 별빛님은 대구 토박이 퇴직을 2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국회의원 배출할 날이 있겠지요. 박근혜 갇혀있는 동네에 살고 있고요. 아 진짜요? 직원들 중에 60% 정도 보수일 듯하고요. 최근 성렬이 비토하는 분위기 확실히 느껴집니다. 4년을 더 버텨야 한다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여론조사에서 대구가 60, 70대 그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율이 다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전국 8도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그 30의 코어는 대구 경북이 핵심이고 그 중에 60, 70대 이상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전화가 조금 전에 와서 제가 안 받았는데요. 11시 넘었다고 또 전화하셨나 보다. 예, 그래서 지금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하게 지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전화 올 것 같은데
이분이 이 많이 늦은 파시는 시간에 거 아니에요, 율로또? 이분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민들레님은 고향 서초인데 지금 구미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문시장 라옹님 부산입니다. 산호라면 60대 윤석열 실현 중도층도 있다. 김경민 국점 아니에요. 연결하면 김경민이 아니고 연결하면 하시도라고 보타리님 하셨는데 안진걸 소장님을 연결을 하면 할까요? 변희재 대표를 연결하면 더 낫나요? 변희재 대표님은 이런 류의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에이미찬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생방 중인데 전화 연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별빛님 감사합니다. 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10명이 모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전화로 연결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스픽스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요.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서 자처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박영신 앵커님하고 정현 대표님 보고 싶어서 변희재 대표님, 임세근 소장님, 강영경 변호사님, 스포츠 춘철 박동희 대표님까지 대동해서 네. 스픽스 바로 옆에 우하판이라는 식당에서 네. 스픽 쇼도 보고 안혜욱 후보 당선을 영원하는 개표 방송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을 좀 하고 계시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주까지 직접 내려가셔서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직부터 안혜욱 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윤석열 군 심판과 퇴출에 앞장서고 있는 진보당 후보가 되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강성희 후보든 안혜욱 후보든 둘 중에 한 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는요. 네네. 물론 안혜욱 후보가 되면 더 좋았겠지만요. 네. 그리고 아직 개표 초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성희 후보가 되든 안혜욱 후보가 되든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안혜욱 후보님이 2등이나 3등만 해도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은 전주에 연고도 없죠. 유명한 분도 아니었죠. 오로지 윤석열 퇴진만 외쳤는데 전주 시민들이 예를 들면 15% 안팎의 투표를 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 예. 안 소장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댓글로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안진걸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내려가니까 바로요. 예. 바로 나오는 글이 오마이 엘라님이요. 예. 박동희 기자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셔서 맞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 잠깐 나왔는데요. 전화드리려고. 예. 스포츠 주최 박동희 대표님은 너무 전문가일 뿐만 양심적이고 예. 윤석열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주고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 투쟁도 응원해 주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예. 춘추 전국 시대라는 그런 유튜브까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야, 오늘 실제 근데- 스픽스 응원하러 여기 오셨습니다. 네, 주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태균 선생님은 안혜욱 후보가 15%만 넘겨도 기적이다 이렇게 또 격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안진걸 소장님이 노력하셨던 거 국민들이 기억하고 유권자들이 기억할 것이고요. 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바쁜 중에 우리 스픽소에 와주셔서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안 소장님 좋아한다는 댓글 올려주시니까 언제 마무리하시고 오실 거예요? 자, 정현 대표 박영신 앵커님 팬들이 모였는데요. 자, 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오실 거냐고요? 네네. 아이고 진짜 거리 현장의 앉은 걸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보타리님이 제 말씀을 대신 전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느덧 오늘도 11시 16분이 지났는데 우리 지금 김태균님도 뭐 마찬가지로 안혜욱 후보에 대한 15%만 넘겨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급 마무리를 왜 하셨냐고 예규님이 그렇게 막 급하게 끊었냐고. 그 다음에 안진걸 우리 그 소장님이 나오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섭외는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대단히 좋아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한번 꼭 모시도록 하고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867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규님은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계속 봐주시고. 꾸준히 봐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예규님 같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관상가 양반님 벨기에 브뤼셀에서 하셨고요. 네,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다수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시흥, 그다음에 순천, 그리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또 사천, 오셨고. 삼천포, 너무 그리고 많아요. 창원, 대구, 수성구까지 네. 해운대도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우리는 또 큰 힘을 얻고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천연성분 선크림 연꽃 추출물과 저자극 진정 효과 직접 써보시면 만족감이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제품을 열심히 또 구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878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늘어나고 가지 못하게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계시네. 이분들 중에서 혹시 스픽스 대구. 대구에 있는 스픽스의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좀 눌러주셔서 저희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은 아니지만 최고의 가장- 방송 지향하는. 가장 정성을 다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